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아줌마이자 애청자인 김복재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인생사를 간략하게 이야기 드려야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남편 때문에 평생을 시달려 온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돈이 어마어마한 남자였어요.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덕을 봤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 돈 한 번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돈 많고 키 큰 남편은 여성 편력이 장난이 아니었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나 아빠한테 뭐 좀 부탁할 거 있는데. 네 아빠가 가면 어딜 갔겠니? 순덕이네 다방에 가서 히히덕거리고 있겠지. 파리채 들고 남편 잡으러 다방에 가면 남편은 쌍화차에 있는 노른자를 호로록 마시며 여자들 앞에서 너털오줌을 짓고 있었어요. 여보, 애들 창피하게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 터져 정말. 당장 집에 안 들어와? 파리채로 막 여자들 등짝 때리고 쫓아내면 남편은 허허, 왜 이쁜 아가씨들한테 그래 아줌마가. 다른 여자들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부장의 끝,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생활비라도 제대로 주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었죠. 본인은 비싼 양주에 여자들한테는 과일 나오는 안주도 막 주면서 그것도 아니었죠. 본인은 비싼 양주에 여자들한테는 과일 나오는 안주도 막 사주면서 저한테는 애 도시락 반찬 살 돈도 흔쾌히 안 주는 놈이었습니다. 뭐 저한테 돈을 주면 버릇이 나빠진다거나 뭐라나? 그래서 계단 청소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 도우미, 반찬집 주방 아줌마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들은 겉으로 보기엔 부자 남편 둬서 제가 잘 사는 줄 알았겠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하면서 막상 인생은 시궁창이니 창피해서 동창 모임도 가지지 못했죠. 그 당시 기독교였던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데리고 가봐요. 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 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 제발 좀 데리고 가요. 막 죽으라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화가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기도발이 먹힌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실신을 했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대장암 3기 말이라는 거예요. 대장암은 원래 증상이 없습니다. 아마 그동안 혈변이나 식은땀과 같은 증상이 있었을 텐데 크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 남편분께서 간과한 듯 싶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족분들에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바람피고 20년을 사람 속속인 남편이 말기 암이라고 하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괜히 제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성질머리는 아파도 그대로이더라고요. 아픈 사람 똥오줌 다 받아내고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욕창 생길까봐 등 닦아주고 마사지해줬더니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순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 순자가 누구냐면요, 남편이 동창회 갔다가 바람난 초등학교 첫사랑이에요. 저는 말기 암으로 얼굴이 새까매지고 이승과 저승 왔다 갔다 하는 환자인 제 남편 머리를 아주 세게 꿀밤 때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 밉더라고요. 내가 미쳐. 아이고 정말 시집 잘못 가서 평생 고생하네. 당신 본처가 옆에서 간병해주는데 첫사랑 얼굴 보고 싶다고 해? 에이구 썩을 놈, 이 썩을 놈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응? 그동안 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 독서가 남편한테 영향을 끼친 건지 며칠 안가 세상을 떠났죠.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속이 후련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여자 타령하는 놈을 오래도 데리고 있었다 싶어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했고요. 장례식장에서 영문도 모를 여자들이 몇몇 와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아휴, 전현도 다방 여자겠지. 참 딱하다, 딱해. 육개장 한 그릇씩 대접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이 사람 말년에 도박, 노름으로 재산 다 탕진하고 돈도 안 되는 빚덩이 땅 하나 물려주고 갔어요. 전 그 땅에 융자 걸려있는 줄도 모르고 재산 포기도 안 해서 땅과 함께 빚더미에 앉았죠. 하나 있는 딸내미 엄마 팔자 안 닮게 키우고 싶어서 죽어라 이래서 땅에 있는 융자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늘은 열심히 사는 자를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그 땅에 있는 지역이 개발 후 제 지역으로 뽑혀서 소위 로또 대박 당첨된 것처럼 땅값이 엄청 오른 거였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아서 서울 쪽에 작은 건물을 샀고 그게 또 쭉쭉 값이 올라서 노후 걱정이 없게 된 거였어요. 딸내미 잘 키우고 싶어서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캐나다 단기 유학도 보내고 애 승모도 시키고 좋다고 하는 건 다 시켰습니다. 근데 참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엄마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속도 모르고 맨날 놀러 다니고 집중도 안 하는 겁니다. 속이 답답한 마음에 딸내미 사주나 한번 보러 갔어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딸이 제 팔자를 닮을까 무서워요. 애는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해요. 사주를 보니 야생마 같은 팔자일세. 묶어두지 않으면 알아서 잘 살겠지만 묶어두려고 하면 주인한테도 스트레스, 본인한테도 스트레스인 거야. 답답해도 딸을 가만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엄마 팔자를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애 유학 보내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 딸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집을 떠나서 고등학교를 기숙사로 가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너 갑자기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엄마가 요즘 너 보면 뿌듯하다. 몰라. 나 하고 싶은 거 생겼어. 화장품 회사 들어가고 싶어. 그러려면 성적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거야. 정말 딸내미는 본인 스스로 학원에 가고 싶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맨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꼴등을 도맡아더니 대학을 서울권으로 간 겁니다. 대학에 가서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장학금 탔다면서 엄마한테 100만 원을 턱 선물해주기도 하고요. 항상 저희 딸은 말괄량이에 남자처럼 밖으로 돌아다니는 애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결국 자기 앞길 알아서 잘 찾아가는 걸 보면 너무 뿌듯한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도 잠시였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잠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만 그 원래 본성, 노는 거 좋아하는 본성, 지 아빠를 쏙 빼닮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인이 되니까 술도 마실 수 있고 클럽도 갈 수 있고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얘가 클럽에 미쳐버린 겁니다. 맨날 술 마시고 남자 만나고. 엄마. 아우 됐어. 오늘은 또 어디서 술을 진탕 마시고 온 거야? 너 정말 이렇게 막 살 거야? 엄마가 이 나이 먹고 다 큰 딸내미 해장국 끓여줘야 돼? 몰라. 속 쓰려. 토할 것 같아. 맨날 딸 등짝 때리고 그것도 며칠 가지 않더라고요. 또 클럽에서 남자 만나고 반복되는 딸내미 인생이었습니다. 하루는 남자한테 크게 대인 건지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엄마, 남자 다 똑같아.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혼자 살래. 뭐가 중요해? 그냥 엄마랑 같이 살래. 너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시집 잘 가서 남편도 만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말 네 아빠 닮아가지고 맨날 놀고 술 마시고 피출 어디 안 간다고 하더니
딸내미의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치기 어린 나이에 하는 실없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클럽도 안 가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남자에 미쳐서 울고불고 하던 딸이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정신을 번쩍 차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이상 술은 마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결혼 정년기가 된 딸이었어요. 다행히 고학년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딸은 원했던 화장품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나이 30이 훌쩍 넘어도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더라고요. 너 만나는 남자 없니? 엄마 뭐야. 언제는 나보고 남자 좀 그만 만나라며. 왜 이랬다 저랬다야? 아유, 그거야. 네가 워낙에 놀러 다니고 날라리 같은 애들한테 마음 대어서 울고 그러니까 엄만 걱정돼서 그렇게 말한 거지. 지금은 너 나이가 이제 30 중반인데 언제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응? 딸내미는 자기는 결혼 안 할 테니까 손주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편부터 자식복까지 하나도 없는 건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내 자식이라도 내가 내 입맛대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야생마 같은 딸이라고 했으니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우리 딸 닮은 손주는 못 볼 팔자구나. 그래, 내 팔자가 이러지 뭐. 체념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딸내미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결혼을 하겠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살겠다고 선포한 아이가요. 결혼?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엄마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냐고 뭐하는 사람이냐고 막 꼬치꼬치 캐물으니 알려주더라고요. 연세대 나오고 삼성에서 일하다가 현대차로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고 연대에 공부도 잘하고 건실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사진 보니까 생긴 것도 남자답고 훤하게 생겼더라고요. 결혼 결심한 딸이 마음이 바뀔세라 전 좋다고 엄마는 응원한다며 지지해 주었어요. 사이가 와서 인사하는데 사람이 참 밝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한평생 고생스럽고 힘들게 키운 이쁜 따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깍듯하게 인사하는데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결혼을 승낙했고 상견례까지 착착 잘 진행되었어요.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했죠.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간다면서요. 근데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딸이랑 사위 생년월시를 좀 달라는 겁니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종이에 막 뭘 쓰더니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이 여자도 내 여자, 저 여자도 내 여자 하는 스타일이네, 사위가. 딸내미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천하를 누리는 대장부 성격인데 어쩌다 둘이 만난 건지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식이 엄마. 애 결혼이 코앞인데. 좋은 소리는커녕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레이비 주책이지 주책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만 보면 사주를 한번 보고 싶어서. 미안해. 나 원래 주책 바가지인 거 알잖아. 괜히 친구의 한마디에 기분이 팍 상한 겁니다. 기독교이긴 하지만 은근히 또 제가 사주나 명리학 쪽엔 귀가 얇은 편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안한 마음에 다른 사주 보는 집을 찾아가 보니 둘이 둘 다 불인데 잘 만나면 활활 타오르고 잘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으니 괜한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위안을 얻고 그 친구는 그냥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 속에서 성대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야생마 같은 제 딸의 고삐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사이가 생긴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사위가 인물이 너무 좋다면서 다들 저를 부러워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 딸이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일하면서 2세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쉽지 않았나 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길래 둘이 산부인과에 간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자궁 내막증 병명을 진단받은 거예요. 뭐라고? 자궁 내막증이라니. 의사쌤은 뭐라고 하디? 몰라. 뭐 여자 10명 중에 1명한테 발병된다 그러던데 이게 있으면 자연 임신이 힘들대.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수치가 엄청 높다고 아이 가지려면 무조건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네. 딸은 회사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가 여초 집단이다 보니 거기서 정치질이 있었나 봅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딸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걸 힘들어했고 결국 몸과 마음의 병이 나고야 만 거죠. 엄마인 저도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속이 상하는 겁니다. 딸, 너무 힘들면 쉬어도 돼. 회사에서 돈 번다고 건강 나빠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엄마는 우리 딸이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응? 고개를 떨군 딸이 눈물을 후두둑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위도 아내의 퇴사를 지지해주니 딸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초반엔 후련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1달 정도 지나니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회사 갈 시간에 집에만 있으니 정신건강이 악화가 된 거였죠. 엄마도 집에 있으면 우울해져서 도시가스 검침원 일이라도 하는 거잖니.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집에만 있으면 울적해지더라. 회사 안 다니고 있는 지금 그동안 배우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배운 것들 조금씩 도전해봐. 딸은 제 조언을 듣고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피부와 메이크업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뭔가를 도전하니까 생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마침 딸 친구가 강남 쪽에서 메이크업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애초에 퇴사를 한 것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아이 임신을 하려고 했던 거였으니 저도 살짝 궁금한 마음에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남서방이랑은 사이가 좀 어때? 아우 몰라. 그놈의 남서방 바쁘다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사위가 영업직을 하다 보니 밤늦게 들어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애가 어떻게 생기겠어. 나도 모르겠다. 요즘은 남자들이 다 그런가 봐. 난 이제 기대도 뭐도 없어. 아기도 그냥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체념한 듯 보이는 딸내미를 보니 속상했습니다. 제가 사위한테 한마디 할까 하다가도 괜히 부부 일에 제가 끼어들면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니 영업직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위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너무 싹싹했어요. 제 생일날에는 장모님 덕분에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은인이세요. 명품 지갑을 건네기도 했고요. 평소에도 홍삼이며 공진단이며 몸에 좋다는 건 막 갖다 주고 용돈도 턱턱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생일날에 3만 원짜리 스틱 홍삼을 건네주며 밥 먹을 때도 바쁘다고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회사에서 받은 거라고 치약 칫솔 세트로 생일을 퉁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위한테 뭐 좋은 거 뜯어먹지 못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장모 생일인데 초반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걸 딸내미한테 표현하기도 참 쉽지 않았고요. 그냥 사위가 요즘 사는 게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장모 챙길 여력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일수록 저는 몸을 더 움직였어요. 예전에 남편이 제 속 썩힐 때도
전 열심히 더 설거지하고 일하러 다니면서 머리에 있는 잡생각을 비워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도 사위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니 도시가스 검침원 일을 조금 더 늘리면서 몸을 움직였어요. 검침원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각 세대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면서 집 구경하는 것도 쏠쏠하기도 했지만 일하다가 재수없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팍 상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번이 딱 그런 때였어요. 검침을 하러 왔는데 문 밖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앙앙 들리더라고요. 으엥, 으엥. 어머, 여기는 신생아가 사는 집인가 보다. 초인 정도로만 안 되겠다. 저는 조금 더 세게 콩콩 두들겼어요. 그러자 안에서 누구야? 누가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도시가스 검침하러 왔습니다. 아, 진짜 아줌마. 여기 문에 아기가 자고 있다는 스티커 못 봤어요? 아줌마 때문에 애가 깼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도시가스 번호로 보내주세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제가 문 두들기기 전부터 애는 울고 있었고 문을 쾅쾅 친 것도 아닌데 저렇게 화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애 키우면 예민해지고 신경질 나기도 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겼죠.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도시가스 사진을 한 달이 지나도 안 찍어 보내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집에 다시 찾아가게 된 거였죠. 한번 그런 집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똑똑똑 문을 두들기니 역시나 굉장히 신경질 나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검침원이라고 하니 화를 팍 내는 겁니다. 아줌마, 애 키우는 집에 왜 자꾸 오세요?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렇게 문 두들기면 우리 아기 놀란다니까요? 죄송해요. 저희도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사진으로 검침기 찍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잠깐 확인만 하면 되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결국 그 여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가는 방에서 자고 있는 듯 했고 그 여자는 주방 식탁에서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 같았어요. 집이 이쁘고 깔끔하긴 했는데 어딘가 음기가 도는 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세탁기 있는 다용도실 검침기를 확인하고 거실 쪽 베란다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벽 한쪽에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겁니다. 근데 순간 흠칫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애 아빠가 제 사위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제 사위가 흔한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약간 가자미 관상이기도 하고 콩벌레 같은 두툼한 점이 오른쪽 광대에 있어서 한번 얼굴 보면 절대 안 잊혀지는 얼굴입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사위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설마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똑 닮은 사람이 있어? 이건 분명 우리 사위인데.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찰칵하고 그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줌마, 뭐 하세요? 생각보다 크게 들린 찰칵 소리에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거 검침기 사진 찍느라 그랬어요.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후다닥 그 집을 나온 저는 순간 머리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딸이 사위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설마 정말로 바람이 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모한테 하는 행동이 시들시들해진 건가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딸내미를 만나서 살짝 떠봤어요. 요즘 컨디션은 어때? 그냥 나쁘지 않아. 남서방은 잘하고? 몰라, 남편 얘기하지 마. 요즘 진짜 하는 꼴이 재수없어 죽겠어. 딸은 본물 터지듯이 남서방 뒷담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 늦게 들어오고 스킨십도 뜸해지고 여러모로 딸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퇴사하고 나서 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제 입으로 먼저 남서방이 바람난 거 아니냐고 말하기가 좀 뭐해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전 속으로 그래,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또 사이 좋아지고 하는 게 부부인 거지.
내가 괜한 소리 꺼냈다가 둘 사이 갈라놓기라도 해봐. 아우, 생각도 하기 싫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쯤 딸이 저희 집에 놀러 온 겁니다. 오랜만에 놀러 온 딸에게 키위며 바나나며 과일을 챙겨줬어요. 거실에 앉아서 과일 먹다 말고 저를 쳐다보며 말을 하대요. 엄마, 나 이혼하면 어떨 것 같아?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남서방이 아직도 속상하게 해? 요즘도 집에 늦게 들어오니? 안 되겠다. 엄마가 한마디 할까?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남서방은 진짜.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바람난 것 같아. 딸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에게 그간 의심 같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다 하는 겁니다. 집에 늦게 들어온 건 기본이고 가끔은 몸에 여자 향수가 나기도 했대요. 의심이 된 딸이 핸드폰을 뒤져도 나오는 게 없음이 마음이 답답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서방이 자다가 잠꼬대를 했는데 제 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잠꼬대를 했더랍니다. 기가 막힌 딸이 울고 불면서 대체 누구를 마음에 품은 거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도 오해를 하면서 발뺌을 했대요.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저에게 눈물로 실토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도 남서방한테 여자가 생긴 게 분명했어요. 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검침원 일을 하다가 어떤 집에서 남서방이랑 똑같은 남자 얼굴이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봤다면서요. 그리고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건 남서방 닮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잖아. 아니, 우리 남편이 왜 딴 여자랑 가족 사진을 찍었어? 대체 이거 뭐야? 사진 좀 나한테 보내봐. 카톡으로 사진을 받은 딸은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표정도 잠시 갑자기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는 겁니다. 와,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소름 끼친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와, 진짜 이거 뭐야? 딸은 혼자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는 겁니다. 왜 누군데? 아는 여자야? 왜 혼자서 웃는 건데 심각한 상황에서. 딸이 꺼낸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엄마, 나 강남에서 저녁에 메이크업 일하는 거 알지? 거기 업소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아? 그중에 내 담당 손님이 있는데 얘가 걔야. 와, 진짜 대박이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죠. 알고 보니 딸이 저녁에 메이크업 일을 할 때 대부분 손님들이 밤일하는 여자들이었나 봐요. 그 여자들은 메이크업을 받을 때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랍니다. 미용실 스태프들은 그 여자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죠. 한 여자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짜 생리를 5달 동안 안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애가 생긴 거야. 나 원래 생리 1년씩 안 하고 그러잖아. 이번에도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토할 것 같아서 약국 가서 약 달라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 임신 테스트기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2줄이래. 병원 가니까 이젠 지울 수도 없대. 개월수가 많이 돼서. 뭐? 애 아빠가 누구냐고? 아니, 낸들 아니야. 그래서 손님 중에 제일 멍청하고 살살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놈 콱 물어가지고 네 아들이라고 했지 뭐. 돈 많아 보이는 남자를 콱 잡은 그 업소 여자는 일을 그만두고 남자가 마련해준 집에서 들어가서 애 낳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말해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가족 사진에 있는 그 아기 엄마 이야기라는 겁니다. 엄마, 세상 무섭지 않아? 아니, 너무 화나네. 그리고 웃겨. 와, 얘네 둘이 밤마다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난 상간녀 화장해준 거잖아? 딸은 미친 사람처럼 깔깔 웃다가 펑펑 울었어요.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죠. 엄마인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느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결심을 한 듯이 말한 겁니다. 엄마, 애 없는 게 신의 한 수였네. 나 이놈이랑 이혼하고 복수 제대로 할 거야. 나 자유롭게 살 거야. 그동안 남자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매달린 거지? 엄마 고마워. 이젠 심증이 아니라 물증까지 있으니까 그놈 빼도 박도 못하겠다. 약간의 걱정은 됐지만 딸이 알아서 잘 현명하게 해결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딸은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그 두 집 살림 차린 곳에 가서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녁에 남서방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서방과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 음력 생일을 챙긴다고 딸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남서방이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온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남서방 요즘 일하느라 많이 바쁜가 보네. 우리 딸이 남서방이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속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 장모님 죄송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죄송해요. 그때 제 딸이 푸하하 웃으며 남서방에게 말한 겁니다. 야. 뭔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와. 내가 언제까지 모른 척 해줄 줄 알았는데? 너 언제까지 속일 줄 알았는데, 어? 아니,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누굴 속여, 어? 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남서방 뒤통수를 확 하고 후려쳤어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오늘 어머님 생신 아니냐고. 좋은 날인데 갑자기 왜 그래? 이유라도 말해봐. 그러면 변명이라도 할 거 아니야. 야, 너는 진짜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반성할 줄도 모르고. 너 두 집 살림하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세상 좁아. 우리 엄마가 도시가스 검침하다가 네 두 집 살림 차린 집에 들어갔댄다. 거기서 네 사진을 봤대. 애 안고 있는 네 사진이요. 남서방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간 동공이 흔들리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사진까지 보여주니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니까 더더욱 아무 말 못해 보인 듯 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일단 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고. 납작 엎드리는 남서방이었습니다. 제 딸은 통곡을 하면서 분노를 쏟아냈어요. 아무리 그래도 두 집 살림에 애 낳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요. 저도 엄마로서 화가 났습니다. 자네, 그동안은 내가 체면 생각해서 자네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네만 그동안 내 생일날 칫솔 세트 주고 3만 원짜리 홍삼 젤리로 퉁치고 축하한다고 문자 한 번 안 보냈던 게 다 외간 여자랑 놀아나느라 그랬던 건가? 이제 와서 말하는데 대체 자네는 인생을 왜 그러고 사는 겐가? 응? 제 딸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동안 남서방이 엄마한테 용돈 준 거 없어? 용돈이라니 무슨 소리야? 생전 용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와, 얘 진짜 생각보다 더 몹쓸 놈이네. 알고 보니 남서방이 제 생일 때마다 어머님한테 용돈 드린다고 제 딸한테 30만 원씩 받아갔대요. 자기가 70만 원 보태서 100만 원 만들어서 봉투로 드리겠다고 하면서요. 근데 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알고 보니 남서방이 그 30만 원을 자기가 꿀꺽하고 저한테는 칫솔 세트 같은 싸구려 선물로 퉁친 거였습니다. 참다 딸내미가 화가 나서 남서방 머리채를 잡았고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롬에서 식사를 해서 망정이었지 안 그랬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식사 자리가 소란스러워지니 제가 딸을 말렸고 남서방은 너덜너덜해진 채로 황급하게 구두를 신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딸내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꼭 잡아주며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전 바로 이혼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유책 사유가 사위한테 있기 때문에
이혼 같은 경우에 큰 문제 없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 소송 도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전 깜짝 놀랐어요. 연세대 출신의 삼성 다니다가 LG로 이직한 사위의 이력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연세대도 신촌이 아니라 원주였고 그마저도 자퇴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삼성이 우리가 아는 그 삼성이 아니라 공장에서 부품 만드는 자동차 외주 협력업체 생산직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LG로 이직한 것도 LG 자동차 부품 만드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공장 직원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 속이는 것도 재주다 재주야, 남서방. 아니 이제는 남서방도 아니지. 그놈 자식은 어디서 굴러온 개똥이야? 대체 왜 우리 딸내미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나려고 한 거냐고. 제 딸이 외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 발음도 좋고 승마도 탈 줄 아니까 잘 사는 집 딸내미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 딸이랑 결혼해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돈을 딸한테 많이 쓰지도 않고 딸도 자립심 있는 성격이라 혼자서 돈 벌어서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완전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았는데 환상과는 다른 모습에 마음이 식었다가 제 딸이 퇴사까지 하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떠난 거였습니다. 돈 보고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으니 슬슬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공장 직원들이랑 만나서 밤마다 술 마시다가 가게 된 술집에서 한 여자한테 첫눈에 반하게 된 거고 그 여자가 자기 좀 이 험악한 생활에서 구해달라고 눈물의 연기를 펼치니 남서방은 홀라당 넘어가 매일 밤마다 그 여자한테 월급을 바친 거였죠. TV에서만 나온 줄 알았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제 사위의 이야기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면서 살던 신혼집에서도 바로 나오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이혼 소송은 승소로 끝났고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2천만 원을 받아냈죠. 남서방은 처음에 울고불고 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니 소송이 시작되자 미안하단 말도 없이 입 싹 닫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이혼하길 잘했어. 아주 저런 모질이 데리고 있어봤자 우리 딸이 아까워. 차라리 엄마랑 지금부터는 행복하게 잘 살자. 알겠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제 팔자를 따라가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더 신경 쓰고 잘해줬는데 결국엔 바람피는 남편을 만나서 이혼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남편도 바람으로 제 속을 썩혔거든요. 딸은 이혼 후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남편이랑 이혼할 팔자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자꾸 아빠 생각하면서 비교하지 마. 알겠지? 나 지금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딸내미는 되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딸은 씩씩하게 다시 몸도 마음도 회복하게 되었고 본인이 배운 기술로 작은 피부 관리숍을 차려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딸이 갑자기 저에게 깜짝 놀라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대박이다. 전 남편 그 아이 있잖아. 그 상간녀가 낳으네. 아휴, 친자 검사는 해봤으려나 몰라. 지 자식 아닌 거 알려면 어쩌려고. 그니까 그 상간녀가 옛날 버릇 못 물리고 애기 집에 냅두고 남자 만나러 갔다가 딱 걸렸대. 그게 3번이 넘었고 결국 참다 못해서 막 싸우다가 애기 친자검사 이야기가 나왔나 봐. 그래서 전 남편이 친자검사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됐겠어. 불을 친 거지. 난리가 났대. 아휴, 그럴 줄 알았다. 친자검사 결과에서 불일치가 나오자 이혼 선언을 했나 봅니다. 아이는 그 여자 보고 키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남자 명의로 대출을 잔뜩 받고 그 돈을 빼가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게 술집에서 무슨 사랑을 찾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니 그 끝은 결국 파국이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잘 됐다고 하늘이 알고 그렇게 복수를 해준 것 같다며 위언을 삼고 딸이랑 백화점 쇼핑을 하는데
주차 안내요원 얼굴이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겁니다. 쓱 보니 세상에 그놈인 겁니다. 저희 서로 둘 다 깜짝 놀라서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갔죠. 세상 참 좁더라고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그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백화점 왔지? 정말 창피하다. 나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 요즘 빚 때문에 죽고 싶어. 너무 힘들거든. 내가 너한테 큰 실수한 거 알아. 잠깐 미쳤나 봐. 나도 속았어. 그 술집 여자한테. 그래서 지금 빚더미에 숨만 쉬어도 한 달에 이자가 200만 원씩 나가.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 여윳돈 있으면 나 좀 빌려주라. 내가 오죽하면 전 아내한테 전화를 하겠냐. 딸내미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네는 참 뻔뻔함의 정도를 모르는 사람일세. 우리 딸한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면서 이게 뭐하는 겐가? 지금 장난하는 겐가 자네? 다신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말게나. 한 번만 더 연락할 시에는 그땐 스토킹으로 확 고소할 줄 알게나. 그리고 저는 백화점 주차관리 담당팀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손님 차 앞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해서 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주차관리 요원이 있으니 당장 자르라고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 같은 시간에 주차를 하러 가보니 역시나 남서방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잘렸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로 점철된 인간. 결혼하고 나서도 이중생활을 한 그놈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래도 그 거짓말 하늘을 속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벌 받고 저희 모녀 앞에 사라진 그놈은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구걸을 하거나 또 거짓 신분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다닐 수도 있겠네요. 야생마 같은 삶을 살 거라는 저희 딸. 역시 결혼도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야생마는 그 어떠한 사회 제도에도 속박되어 있으면 안 되나 봐요. 피부 관리샵을 하다가 딸은 유학 시절에 배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지금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결혼 생활할 때보다 100배는 더 행복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네요.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지금이 너무나도 적성에 잘 맞다고 합니다. 아마 제 남편도 그런 팔자였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도 속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세상을 느끼고 싶은데 가정도 있고 멀리 나갈 수도 없으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자신의 그릇된 자유를 펼쳐나 봅니다. 사주팔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야생마 같은 사주라고 안 좋다고 했던 사주가와 달리 야생마처럼 세계와 넓은 대지를 누비며 사니 딸 인생이 행복해졌네요.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 팔자 닮은 딸이 행복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남편 때문에 사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에 딸을 낳았고 딸과 더 가까워져서 행복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